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직한 횟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총 횟수가 5번이더라고요. 그건 그렇고 여러분, 요즘 대세가 MBTI가 되게 대세잖아요. 이제 저의 성향에 대한 MBTI 짤들 돌아다니는 걸 저도 많이 보게 되는데, 일단 저의 MBTI는 ENFP예요. 재기발랄한 활동가로 불리는 그런 성향인 MBTI죠. 되게 사교적이고 감정 공감 능력이 많은, 약간 사람한테 상처받고 사람한테 치유받는 그런 성향을 가진 MBTI랍니다. 이제 요즘 많이 돌아다니는 짤들을 보면서 제 성향에 대해서 저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다가 문득 내가 이직을 한 이유에 대해서 제 성향과 더불어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물론 제 MBTI가 임상이랑 안 맞는 MBTI다 이런 걸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지금까지는 임상이 너무 힘든 것 같아 라고 제가 이직한 이유에 대해서 항상 합리화를 해왔는데, 이제 제가 가진 성격에서 나오는 부분도 약간 한 몫을 하는 것 같아서 오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오늘 영상 주제는 MBTI를 포함해서 내가 간호사로서 일하면서 힘들었던 점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환자와의 관계에서 오는 힘든 점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취업 전에 4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1000시간 동안 병원에서 실습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실습지였던 병원으로 취업을 했어요. 이제 실습했을 당시 좋았던 그런 병원 분위기, 그리고 잘 대해주셨던 환자분들이 저에게 너무 긍정적으로 기억에 남아가지고 취업할 병원을 고르는데 한몫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실습했을 때와는 다르게 이제 업무에 투입되는 간호사의 입장으로서 병원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이제 간호학과 학생 여러분들은 아시죠? 케이스 스터디라고 해가지고 환자 한 분을 정해서 그분들을 면담하고 그리고 어떤 간호 진단을 내리는 그런 과제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결정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었던 환자분들을 생각해보면 되게 간단한 입원 동기를 가진 분들이 대다수였고, 또 간단한 입원 동기이다 보니까 입원 기간이 긴 분들이 아니었어서 이제 상대적으로 병원 환경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약간 덜 받는 그런 분들과만 대화를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저는 실습 기간 동안 어떤 환자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크게 없었던 게 아닌가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왜냐면 이제 실습 기간이 짧기도 하고 재원 기간이 긴 어떤 중환자 분들과 만날 기회는 학생 간호사에게 흔치 않았어서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일을 할 때는 제가 원하는 곳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배정받은 구역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입원 기간이 되게 장기 환자이거나 아니면 중증도가 높은 환자분들에게 배정이 되는 일도 있어요. 이제 되게 이런 분들은 입원 기간이 길어지는 거에 따른 어떤 스트레스가 점차 쌓여서 몸과 마음이 좀 지쳐서 되게 좀 예민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이제 그래서 제가 말하려고 하는 어떤 환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힘든 점이 이런 경우에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제 치료를 위해서 입원 오신 분들이 치료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일 때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하루 4번 정기적으로 혈당 검사를 하게 되는데, 내 몸은 내가 더 잘 알아. 그냥 혈당 검사 아프니까 안 하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에 난감하더라고요. 또 이제 제 성격 MBTI 유형이 ENFP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되게 울보의 대명사인 그런 유형이거든요. 제 성격상 상대의 반응에 엄청 민감하고 좀 상처를 잘 받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가족한테 실제로 하는 것처럼 말을 좀 툭툭 내뱉으시고, 이제 병원 생활이 힘든 점에 대해서 가까이 있는 간호사에게 내뱉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계세요. 이제 아프고 힘든 점은 얼마든지 이해해드릴 수 있지만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되게 상처를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이제 한 번은 제가 검사실에 있을 때 검사실이 아침 8시부터 예약이 시작이었는데, 8시 예약하신 분들이 조금 서둘러 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검사실이 2층이었거든요. 근데 2층에 수납 창구도 있어요. 근데 둘 다 이제 업무 시간 8시부터니까 그 전에는 수납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서둘러 검사를 2층으로 왔는데 막상 수납 창구가 열려있지 않아서 1층에 가서 수납을 해야 됐던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럼 1층 어디 가서 수납을 하면 되냐에 대한 물음이 아니었고, 검사실이 운영을 할 거면 원무과도 빨리 출근을 해야지 지금 환자를 불편하게 하면 되냐 하고 막 소리를 지르셨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래서 그때 검사실에서 방 준비를 하던 선생님들도 다 뛰어나올 정도로 엄청 크게 소란이 있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 처음에는 간호사로서 책임감 있게 좀 무조건적인 공감을 해드리는 게 맞다 하고 생각을 했어서인지 어디까지 어떻게 공감을 해드리면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환자분들의 말 한마디에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상처도 많이 받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무조건적인 공감이 아니라 어느 정도 나의 마음을 지키면서 일을 하는 게 결국 저의 마음의 여유를 가져오고 또 그게 환자분들께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한마디 한마디에 너무 큰 감정 변화를 느끼려고 하지 않고 또 그런 감정에 지배되지 않으려고 되게 일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이제 힘든 점 두 번째로는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힘든 점이 있겠죠.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ENFP 특성상 타인의 반응에 엄청 민감하고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그런 특성이 큰 것 같아요. 이제 일을 할 때는 약간 공과 사를 구분해서 이제 일하면서 받은 지적에 대해서 다음부터 이런 실수를 꼭 안 해야겠다. 여기서만 멈춰야 되는데 내가 다음엔 이런 실수를 안 해야겠다. 근데 이 실수를 해서 저 선생님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제 공과 사를 분리하라는 말이 전 선생님과 난 직장 동료야 라고 이렇게 선을 그어라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간호사 업무 자체가 인수인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다음 간호사 선생님이랑 저와의 생각이 맞지 않을 수 있고 이제 업무 방법에 대해서 서로 충돌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의 잘못으로 혼이 나는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 다음에 같은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되는 거고, 이제 업무적으로 혼난 것에 이제 개인 감정을 넣어서 너무 아파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아무래도 체력 관리 부분인 것 같아요. 우선 몸이 지쳐 있으면 일에도 약간 집중이 잘 안 되잖아요. 제가 이제 새로운 부서에 적응을 하느라고 이제 일하면서도 되게 몸에 긴장을 하고 있으니까 피곤한데 끝나면 공부할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원래 체력도 조금 약하고 잠도 많은 편이라서 깨어있는 게 되게 쉽지가 않았어요. 이제 그래서 습관처럼 커피를 달고 살았다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닌데요. 이제 매일매일 공부할 게 많으니까 되게 매일매일 시험 기간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 왜 시험 공부할 때 에너지 드링크 막 쌓아놓고 계속 마시면서 공부하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삶을 요즘 좀 살고 있답니다. 에너지 드링크 자체가 액체이다 보니까 많이 마시면 약간 가스 차고 화장실 자주 가야 하고 그런 특성이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러던 중 제가 어떤 젤리를 하나 협찬을 받았거든요. 이렇게 생겼는데 약간 에너지 드링크의 젤리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가벼워서 일단 들고 다니기가 편하고 새콤달콤하고 배부르지도 않고 화장실도 안 가도 되고 꽤 좋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패키지는 이렇게 해서 왔거든요. 한 박스에 10개가 들어있고 여러분 이게 젤리가 꽤 묵직하고 포장도 되게 예뻐서 선물용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짜잔! 이렇게 생겼답니다. 여러분 생긴 건 이렇게 생겼고요. 약간 정신이 번쩍 드는 에너지 드링크의 탄산 뺀 버전을 젤리로 만든 그런 맛이에요. 그리고 커피를 출근 전에 이제 다 마시고 가야 되니까 빨리 그걸 마셨을 때 두근거림이 약간 저는 있었는데 이거는 그렇게 두근거림이 심하지도 않더라고요. 이제 보관도 편해서 출퇴근할 때나 공부할 때 꺼내가지고 요즘 자주 먹고 있답니다. 이게 제가 효과가 좀 괜찮아서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선물 드리고 싶다고 회사 측에 말을 하니까 5분께 보내준다고 하셔가지고 혹시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더보기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는 써놓을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을 정리해보면 지치지 않게 체력 관리도 잘 해야 되고요. 또 이제 근무를 하면서 직장 동료나 그리고 환자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인정을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어떤 걸 인정해야 되냐고요? 이거는 제가 ENFP인 특성을 가진 선생님들께 또 꼭 해주고 싶은 말인데, 이제 모든 상대에게서 내가 원하는 만큼 반응이 나오지 않을 수 있구나 하는 걸 인정하면 일을 하기에 되게 심적으로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기준이 있어야 일을 하면서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고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한참 다중자아를 갖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 하는 말이 유행했었잖아요. 이제 병원에서 일하는 나, 그리고 유튜브를 찍는 나,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는 나. 그냥 그런 여러 가지 내 모습이 있듯이 내가 보내고 있는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걸 잘 하자라는 말을 꼭 하고 싶었고요. 또 중요한 게 병원에서 실수한 그런 모습까지 퇴근하면서 집에 들고 올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같은 실수를 여러 번 반복하는 일은 없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저의 특성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극복을 했다 하는 영상인데요. 나는 이런 성격이라서 병원에서 지내는데 어려움이 있어 라고 생각하기보다, 그래, 내가 가진 특성은 할 수 없어, 난 이런 사람이니까. 하지만 어떻게 마음 먹으면 내가 좀 더 일을 하기 편할까 하는 거에 해답은 꼭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저도 이거를 5번 이직을 통해서 깨달은 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갈 길이 되게 멀어요.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제 직장 생활 하는 게, 사람과의 관계가, 이제 내 성격, 뭐 각자의 고충이 있는 걸 알고 위안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